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 어제 심야방송에도 전해드렸는데, 자, 김명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에서 이제 완전히 탈당기를 냈고요. 국회 부의장직 사임계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주 월요일 날 3월 4일, 제가 보기에는 뭐 상당히 시간이 빠를 것 같은데요. 내주 전반에 이제 정식으로 국민의힘 입당시를 갖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그야말로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지금 이제 민주당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공천 결과가 쭉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보니까 지금 오늘 뭐 신문이 나왔는데요. 이 자료 화면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뭐 전국 전 세계에 다 계시니까요.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에 어느 분이 나오는지 전국적 인지도와 관계없이 한번 이 도표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더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주요 이제 맞대결, 좀 우리가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말이죠. 지금 이제 마포의, 을이죠. 마포 정청래하고 이제 함은경, 둘이 이제 붙게 되어 있는데, 민심의 흐름이 과연 어떤지 주간 동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실장의 칼럼 아주 재밌어요. 자, 지금 뭐 이거는 정청래도 한번 비슷하게 얘기했죠. 아니 노무현 때는 친노와 문재인 때는 친문이, 아니 이재명 때 친명이 그 공천 받는 게 무슨 문제냐? 이거 다 해오던 것인데 이런 반박을 한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공천 확정되기 전에 정청래가 이제 명비어천가를 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비슷한 맛입니다. 지금 이제 패권 원조는 친분인데 이 친분이 지금 맛보고 있는 이재명의 맛. 야, 상상을 초월하는 쓴맛이다 이거죠. 맛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독한 맛을. 그래서 요 칼럼이 아주 재미있게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칼럼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말씀드릴게. 지금 이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영주 부의장이 이제 어느 분이냐, 뭐 이런 것 궁금하실 테지만 그거 다 아시겠죠. 예, 그 참 어마어마한 그 스토리, 그 성공 스토리라고 해야 되겠죠. 어마어마한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자, 그래서 요 분은요, 노조 활동도 했어요. 노조 활동. 자, 그래서 노조 활동도 했고, 그 노조 활동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비례대표로 국민의힘으로 오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이제 그 국민의힘으로 입당해온 이 몇 분이 있어요. 최고 빨리 입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상민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성을에서 이제 공천을 받았죠. 단수 공천. 그래서 이제 6선을 노리는 그런 이제 의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어제 김윤식 시청, 시흥 지역에 있는 그 시흥에서 말이죠. 시흥구청장을 연속 3번 했는데 이 조정식이한테 단수 공천을 뺏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시흥식 전 시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조강한 광주 조강한 남양주죠. 남양주 시장도 시장 재임 때 이재명이하고 이제 재난지원을 가지고 이제 뭐 소송까지 간 상황이었었는데요. 조강한 시장도 작년 9월에 우리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강한 시장도 남양주 병에 단수 추천이 됐고요.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시흥에 당연히 단수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영주 부의장도 넘어오면 이 영등포 갑 당연히 단수 추천이죠. 다 비워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문제점이 이 탈당에서 끝나서 이제 이낙연 쪽으로 붙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상민, 조강한, 그 다음에 이제 김윤식, 그 다음에 김영주, 요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으로 넘어오고 있고요. 자, 김영주 의원의 경우에는요, 노동계 인사로서 이 한국노총의 전국금융노조 상임 부위원장을 지내다가 17대 때 비례대표로 처음에 이제 민당, 현재의 민당이죠. 당시 여루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18대 때 영등포 갑에 출마했는데 그때는 낙선했고요. 그 이후로 한번 낙선하고 나서 19, 20, 21대
3번 대리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때는요,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탈당 그리고 입당 순서로 갖는 결정적 계기는 바로 하위 20%를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달 19일 날 난 탈당하겠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 반명으로 낙인 찍혀갖고 공천에서 떨어졌는데 민주당은 완전히 이재명 사랑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해서 지난 2월 29일 임시국회 때문에요. 탈당계를 좀 늦춰서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탈당계를 냈고 임시국회가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국회 부의장직 사임계도 곧 낼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김영주 지금 의원이 이렇게 이 반명 노선을 분명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히니까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전화까지 하면서 국민의 입당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지지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비공개의 이제 만찬을 가져서 이 입당 그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주에 말이죠. 내주라고 해야 이틀 후면 내주인데, 입당과 관련해서는 영특복합 민주당원들 1,500명이 대거 탈당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 국민 쪽으로 이제 왔지만 조강환 남양주 시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김윤식 시흥시장이라든가 이상민 이런 분들이 왔지만요. 1,500여 명의 민주당원이 집당으로 탈당하면서 국민힘으로 넘어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야금야금 이재명의 민주당,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어제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 이 자료 화면을 한 두세 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아주 정중하게 이런 좀 이 만찬 이 회동, 이 옷도 또 어제 좀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김영주 의장도 이제 이 세타를 입고 나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들은 뭐라고 그러죠? 이걸 커플룩이 될 뻔 알았다. 이렇게 이제 또 청담도 오고 갔어요.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제 마무리 수순으로다가 만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인도요, 어제 이제 김영주 의장도 한동훈 위원장한테 많은 말을 들었고, 내가 이제 할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다. 예, 그 역할 중에 제일 큰 역할이 우선 당장은 영등포 갑에 출마해서 이기는 거가 되겠죠.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의 어제 이제 공천 발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여기 이제 자료 화면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아실 거예요. 어제 이제 3월 1일 날 발표한 것 중에 이제 이 꽃은요, 이 마포갑에 누굽니까? 조정훈하고 신지호 둘이 붙었는데요. 아무래도 현직이 유리하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조정훈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인재 영입 우연으로서도 뛰고,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언론 노출도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는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무조정실 고위 간부를 누르고 이겼고요. 김포갑에서는 이제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인데, 2000년대생이에요. 그러니까 최연소 당협위원장을 했었는데, 당협위원장이 이제 대통령실 이 지원을 누르고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청주에서는 이제 김수민 전 한번 의원을 한번 했었죠. 더군다나 이제 한동훈 위원장 밑에서 홍보위원장으로 발탁이 된. 그리고 이제 은평갑에서도 이제 홍인정, 대구수성을에서는 현직 이인선, 그 다음에 대전 서갑에서는 조수연, 그 다음에 대전시의회에서는 서울에서는 양홍규, 울산 북구는 박대동, 그리고 안양에서 심재철 전 의원, 부의장까지 했죠. 예. 육선까지 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경기도 구리에서는 이제 나태근 전 구리 당협위원장이 됐어요. 여기에는 이제 전지현 변호사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데 당협위원장한테 밀렸죠. 그리고 논산에서는요, 박성규 전 1야전군 사령관이 됐는데, 여기는 한 10여 명이 국민의힘에서 공천장을 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치열한 경합을 하던 곳인데, 예, 박성규 사령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함양 밀양, 여기는 이제 조혜진 의원 자리인데, 여기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경선에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선 투표로 가신 분들은 남동갑에 손범규하고 전성시, 남양주갑에서 심장수하고 윤학준, 그리고 청주에서 김동훈과 송태영, 이런 분들이 이제 결선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도 또 몇 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민주당도 이제 어제 발표했는데, 여기 발표의 꽃 중에 하나는
바로 이인영. 이인영이가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전략 공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김병기도 단수 공천. 그러니까 새로운 떠오르는 실세가 이제 김병기. 이번에 이제 검증 공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이 김병기 의원도 이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오늘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인영 의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인영 의원을 이렇게 공천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지금 운동권 청산을 내세웠잖아요. 저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운동권을 이재명이가 지금 다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복병을 받는 게 임종석인데, 운동권을 모조리 다 쳐내면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친문을 쳐낸다? 이것도 역풍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인영은요, 임종석하고 복사판이에요. 친문인데다가, 왜냐하면 통일부 장관 했잖아요. 친문에다가, 종북에다가, 그 다음에 운동권. 요 세 가지이 공통점이기 때문에 임종석을 잘라내다가 만든 역풍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이인영이는 이제 이 임종석보다 선배죠.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니까 임종석은 3기고요. 그리고 이제 송갑석이가 4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이러한 또 알려져 있지 않았던 사연인데요. 이인영 장인이 누구냐. 이재명의 정치적 고향이 성남이잖아요. 성남민주화운동의 대부인 이해학 목사가 이인영 의원의 장인이에요. 이해학 목사가 이제 성남민주화운동의 대부인데, 이재명이가 2004년도 시민운동할 때 피신을 했어요. 이 피신할 때 어디로 피신했느냐? 바로 이인영 의원의 장인 교회에 숨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제 성남 주민교회를 운영했었는데, 주민교회 목사였었는데 그 지하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책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 성남 주민교회는 성당 절처럼 치유의 법권이었다. 그래서 지가 목숨을 살아난 거예요. 이런 인연도 또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치 공학적으로 이제 해석도 가능하지만 인연적인 해석도 가능하다. 추미애가 또 이제 공천을 받았죠. 이 하남갑. 그 다음에 공명훈이는 지금 어디를 받았냐? 화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요, 정성호 친명 핵심이죠. 좌자. 정성호가 동주천, 양주, 연천, 갑을 받았고, 을에서는 남봉군 전 동두천 연천 지역위원장, 그리고 안산동에서는 박예철 공공노련 위원장, 평택평에서는 김현정 당대표 언론특보. 이 김현정이가 아주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남 을에는 김용만, 지금 이제 김구 선생의 지금 손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전주갑에는 김윤덕 의원, 익산을에는 한병덕 의원, 그 다음에 김제권하는 이원택 의원, 또 이 관련 지도부도 전부 다 이 합격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해서 민주당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어제 공천 내용을 자료 화면을 통해서 간략하게 다시 여러분들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게임이 시작됐는데요. 요 게임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중요 이제 핫포인트 지점은 제가 수시로 여러분께 이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간 동아에서 여론을 한번 살펴봤어요. 바로 누구냐? 이 마포에 있는 함은경과 정청래를 살펴봤습니다. 자, 살펴봤더니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강용석이가 딱 한 번 된 지역을 빼놓고는 최근 들어서요. 전부 민주당 우세 지역이고 정청래가 내리 3선을 지금 했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변화를 보면은요. 자, 한번 보시죠. 요걸 보시면 마포 지역의 민심의 흐름을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20대 총선 4년 전에는요. 지금 이 정청래가 됐습니다. 정청래가 당시 김성동 미래통합당 당협위원장. 자, 이번에 이제 여기에 이 함은경이가 이제 꽂힌 거죠. 예. 그래서 이 정청래가 53.8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36.8. 그래서 17% 차이로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대선 때 뒤집어졌습니다.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49.0%, 그리고 이재명이가 46.5%. 그러니까 한 2.5% 정도로 참 어렵게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그 당시에 이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근 사이에 이제 한 불과 2년 전이죠. 2년 전 3월 9일이니까. 자, 그래서 딱 2년 전에 민심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 일성이 뭐였었죠? 바로 운동권하고 개딸 전체주의 배경 아니겠습니까? 운동권 청산. 그 기조에서 이 김경률을 갖다 쳤는데 사천 논란이 되면서 김경률 불출마 딱 하니까
대안으로다가 이제 이 함은경이가 왔어요. 함은경은 뭐 운동권이 이제 사실 뭐 그 대구나 마찬가지죠. 삼민투 서울대 위원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미분화원 방화 사건에 연루가 돼갖고 이제 옥고를 치른 인물이고,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전향한 거죠. 왜냐면 민주당 진보파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가지고 그 완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국민과의 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해왔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군산까지 내려가서 만나서 또 이 대화도 나눈 바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완전히 전향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제대로 한번 이제 붙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가 잔뜩 얼어 있어요. 잔뜩 얼어 있어갖고 지금 현장의 분위기는 이 함은경 그 지금 회장의 키워드는요, 탈운동권, 그 다음에 민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민투 하는데 이제 삼민투는요,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이 투쟁위원회 위원장, 서울대문화원, 방화사건, 운동권 대표주자. 자, 2016년도부터 이 군산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영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운동권에서 내 힘으로 과식을 담을 수 있었던 사람은 정청래 아니냐? 그 유명한 정청래인가 함은경인가? 이러면서 함은경은 횟집을 하고 살았지만은 정청래는 계속 우려먹으면서 정치를 자기들 것처럼 하는 중심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개념으로, 이제 운동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운동권 개념은 뭐 당연히 몸에 배 있는 거고 다 이미 너무나 알려져 있으니까, 이제 이 횟집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아니냐. 그래서 이 민생 키워드를 걸고, 탈운동권과 민생 키워드. 탈운동권이라고 해서 이제 이 정청래 시대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디지털 시대인데 아직도 운동권 개념 가지고, 기득권 개념 가지고 부패 칸텔에 연루가 돼서 이거는 안 된다. 이거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청래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말이죠, 이 미분화원 방화 사건으로 이제 운동권이 대부고, 정청래는 이제 하위의 하수의 하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뛰어넘으려고, 나도 운동권 대부야, 요거를 하려고 말이죠. 지금 이제 미 대사관제를 검거했어, 이렇게 주장을 해 오고 있지만, 미 대사관제를 검거한 게 아니라 전과 기록에 의하면은요, 방화 예비, 그 다음에는 이 화염병 투척, 요런 걸로 죄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죄명 뻥튀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 보내드린 바 있는데, 이 정청래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해서 이게 전과 기록을요. 이게 전과 기록을 다 내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보면은 이제 폭력행위법, 화약류 단속법, 화염병 방해법, 이런 그 처벌법, 이런 집시법, 국보법, 특수, 이거는 죄인이에요, 죄인. 무슨 민주화 운동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오마이뉴스 같은 거에서도 보면은 이 한미 FTA를 반대하며 주한 미 대사관을 점거하고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한 미 대사관을 점거했다. 이게 정청래 지가 이렇게 선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운동권 선수인 것처럼 선전하고 다니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게 뻥튀기를 했다. 운동권 이력을 뻥튀기한 걸로 이제 보여요. 그래서 제대로 지금 걸려드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현지 마포을 민심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자, 그래서 민생 대 정권 심판, 이 대결을 예고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정청래가 이제 임자를 만난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누구죠? 이 조국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야, 조국 참 이 뻔뻔스러운 사람인데,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조국,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울 수가 있나, 생각이 되는데요. 당헌 당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헌 당규를 보면 말이죠. 이게 당헌 당규를 보면 완전히 말이죠. 이 대학 입시 이런 데서 기회균등을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아니, 지가 온갖 부정은 다 저질러 놓고 기회균등을 주장하는 당헌 당규 입시에 있어서 이거, 야, 조국 한번 내로남불은 내로남불인데 이거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야, 이거 참 이 정도로 뻔뻔해요. 이 조국이가.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이 당헌 당규 이거는 한번 제가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료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참
해도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좀 안 나오네요. 예.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당헌당에 우리는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행동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계층 이동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계층 이동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한다. 그리고 소득별 등록금과 장학제를 확대 강화하고 학교비 사회생활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서 행동한다. 대학 입시를 비롯하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 등 각종 선발 과정에서 지역별, 소득별 기회 균등 선발제를 확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키기 위해서 행동한다. 이게 강령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야,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 정도가 되면은 이건 뭐 뻔뻔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뭐 갈 때까지 간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로남불의 전형, 여러분들 어떻게 뭐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데도 불구하고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이 혁신당이라고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데, 여기 쪽으로 지금 비례대표들이 지금 몰리고 있다. 이러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참 우려스러운 투표권 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드는데, 조국의 입시 비리는 뭐 여러분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예, 조국, 정경심, 조민 전부 다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민의 경우에는 여러 뭐 상서부터 시작해갖고 수없는 위조. 그리고서 이제 조국 아들도 조민 같은 경우 이제 서울대 공익임금법센터 인턴 증명서 가짜를 발행한 것이고, 이 아들. 그리고 이제 아들은 뭐 조지모 시던데 온라인 시험 대리한 거.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자기 자식은 특목고 보내놓고서 또 특목고 없애보자고 하는 거. 야,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두고요. 대단하다. 있었던 기억이 오히려 확 올라온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국은요, 이게 이제 여기서 금고 이상형 받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미 뭐, 징역형 2년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국회의원은 이제 얼마나 할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만약에 그만두게 되면은 내 대신할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례대표는 뭐 의원직 순서대로 쫙 나가는 거 아니에요. 야, 참, 그래서 참 욕심이 지나치게 야무진 이 조국 심판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조국 신당 비례대표 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 이제 망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조국 쪽으로, 그리고 일부는 또 이낙연 쪽으로 가는데, 이낙연 쪽보다는 조국 쪽으로 많이 가는 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박정훈 칼럼은요,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그리고 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